아니 첫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데? 너무 충격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아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저희 채팅방을 열어주신 박예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리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가 내 네. 과자 처먹지? 처먹었지. 댕댕이들 끼고 옆구리에서 시청 대기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자 우리 오프닝을 해야죠. 네, 인사할까요? 네 그럴까요? 반려견과 가족들의 만족을 찾는 여정. 해피 투게더. 견종 불문, 나이 불문, 모든 강아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나는 닥터 심리틀 심용이. 구독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나 개만족 채널의 마스코트 만족입니다. 반가워요 다들. 아이고 저희 잠깐 그 성스러운 것으로 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오늘 방송도 구독자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 방송으로 하여금 구독과 조회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협찬도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뒷광고 앞광고든 뒷광고든 모두 좀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우리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소통도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죄 많은 어린 개만족이를 제발 파탄에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파탄? 여튼 그렇게 기도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을에 죽이는 성님 안녕하세요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방희원님이 저 머리 잘랐다고. 예, 머리 잘랐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물조아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준바보샤님이 심수인사님 만족이 안녕하세요. 우리 또 준바보샤님 또 우리 그 깡준이 아빠라 또 준바보샤님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저희랑 잘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쵸? 그쵸. 벌써 또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러게요. 한 주가 정말 빨리 갔어요. 또 목요일이고 오늘도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 시작 전에 지난주 토요일에 공개한 개같이 산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다들 잘 주말에 보셨나요? 아유 저는 가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눈에 알아. 인정. 너무 내 취향이야.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생긴 것도 너무 내 치죠. 나 너무... 진짜 가을이랑 방송하라면 24시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작아 애가. 그리고 땡땡하고. 그러니까 왜 만족이는 가을이가 아닌 거죠? 우리 가을이처럼 귀여운 아이라면 저는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가을이야 너랑 방송을 왜 해? 그래. 가을이 같은 아이는 나랑 방송하지 않겠지? 그래. 준바버샵님이 투표는 하셨나요? 지금 어르신들이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제 투표 날 투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표 날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루 움직이는 사람 MC님이 입술 너무 빨개요. 저의 입술에 대해서 또 제 입술의 비결은 바로 이 웰치스 제로 딸기 음료가 혓바닥까지 이렇게 저를 빨갛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왜 이렇게 빨개? 리베아의 스트로베리색 이제 립스틱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리베아 쓴다고 했는데 제품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제품 오늘 가져왔거든요. 일반적인 제품인데 저기 올리브 영에서 사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남성용이고요. 여기 발색이 되게 좋아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너무 예쁘다. 그럼 색깔이 곱잖아. 그러니까 나도 얼굴 중에 고운 거 하나 있어 봐야지 아주 그냥. 앞광고라고 했는데 앞광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님 혹시 코스메틱 쪽이나 그런 쪽 관련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리베아 깨알 광고하고 싶은데 리베아에서 연락이 없어서 저 혼자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님이 저 이제 쿨톤인 것 같다고. 와, 저희 오늘 또 옷도 이렇게 같이 맞춰 입고 왔거든요. 개만족 선생, 우리 이제 소통도 소통이지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군. 개같이 산다의 가을이가 너무 귀여운데 집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알파카랑 맞짱 뜨는 거 봤어?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래도 가을이 괜찮은 거야? 조만간 밟힐 것 같아. 용이 네가 실수했어. 말 좀 해줘봐. 개만족 선생. 가을이 개만족 선생. 개만족 선생. 어떡해. 이 개만족 채널의 레지던트로서 지금 너무 아니 가뜩이나 작은 애들 나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걔가 밀리는 것 같디? 그거다가 잘못 밟으면 그냥
아니 끝난 걱정을 거잖아. 하지 않아도 돼요. 네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모르나 본데 응. 웰시 코기들은 응. 양을 치는 애들이 아니라 소를 치는 애들이었어. 진짜? 그 알파카만한 알파카보다 더 큰 아이들의 어. 다리 사이를 사사사사삭 달리면서 그 아이들 몰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겠네. 몸도 엄청 네, 빠르고 이렇게 잘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사랑스러운 게 원래 이제 개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 만조개 같은 개들이 개들의 경우에는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 생활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리 생활하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 무리 생활하면 응. 어떻게 무슨 일 생겨? 무리 생활 뭐가 있을까? 야, 여기에 음료수가 너랑 나랑 무리 생활하고 있는 음료수가 하나 있어. 그럼 뭐가 있을까? 다굴?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자원에 대한 경쟁이 생겨요. 그러면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그러니까 가을이의 경우에는 아빠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아빠가 돌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약간 집착하는 행동도 보이고 아빠가 이제 아껴주거나 관리하는 친구들한테 승질도 내보고 하는 거라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표현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정도로 심하고 애가 막 너무 이게 강박증까지 생겨서 아빠가 다른 애한테 가지 않을까? 막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 가을이는 뭐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 우려하지 않고 아빠랑 즐겁게 뛰어놀고 이제 가끔 아빠가 다른 아이들 쳐다보면 이제 화가 난다. 이 정도지만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난 딱 내 취향인데. 그죠? 가을이랑 방송만 하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지 또. 뭐가 끝이 이번 주 토요일에 맨날 끝이 아니야. 지금 시작했는데 뭐가 끝이 아니야. 그래서 가을이 이야기 2부가 공개된대. 우리 가을이가 또 2부에 나와. 너무 좋다. 다들 주말에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기 코너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게시물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다들 그만큼 강아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 똥이나 토 같은 건 늘 보실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질문이 특히 많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구독자분들 고민을 더 꼼꼼하게 다뤄드리기 위해서 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똥. 똥이지. 그래서 더욱더 꼼꼼하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기 위한 고민 끝에 이렇게 토랑 똥을 나누게 됐어요. 다음 주에 진행될 반려견 토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 중 토와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게시물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심리트리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자, 설명해 그러면은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재미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해피투게더 오늘 라이브는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오케이, 제작진 화면 띄워주세요. 무심코 지나치기 십상인 몸속 건강인 신호인 똥. 분변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야. 경도와 색깔로 질병을 알아보는 방법부터 보이지 않는 속건강 관리하는 노하우까지 반려견 똥에 관한 모든 것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치맥이 있다. 치킨도 맥주도 모두 강아지 전용. 알코올은 0%, 즐거움은 100%. 할인 펫푸드 팝업 스토어에서 강아지와 함께 특별한 치맥 타임 즐겨볼까요? 너무 기대되시죠? 너무 이렇게 기대되시죠? 오늘 라이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까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세상의 모든 반려인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게 코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무엇이든 물어보게! 그 사이에 좀 채팅을 남겨주셨네요. 우리 준미님이랑 종현님이 종현아님이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고 진키님이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다툼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과자 내 과자 처먹었지.
님께서는 아라고 하시고, 달리자님이 이제 똥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네가 내 과자 처먹었지. 님께서는 응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일에 움직이는 선님께서는 똥 4개 달아주셨고요. COF님이 댓글 달았다고 얼른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물주아님이 저 바로 구독했어요. 아, 감사해요, 물주아님. 저 오늘 물주아님이 제일 좋다, 나는. 그리고 준비 흥미롭구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진킴님이 보고라고 하셨고요. 더원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머, 또 체리필터님 오셨네. 체리필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똥은 반려견 몸속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칠 수는 있죠. 우리가 매일 똥을 만나니까. 그치. 색깔이나 모양에 따라서 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게 똥 특집. 아, 똥이 뭐니 똥이. 근데 분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진짜. 똥 특집. 똥 색깔별 의심해야 하는 질병부터 모양과 경도를 알 수 있는 건강 상태까지 모조리 뜯어 밝혀주자.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분들은 네가 뭘 했는지 모를 것 같은데 뜯어 밝혀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똥이나 보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게 질문 역시 개만족 채널 게시물 통해서 미리 받아봤습니다. 주제에 관해서 정보 전달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구독자 질문에 답변도 할 예정이니까요. 맞춤 답변 들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게시물에 따라 질문을 못 올리셨더라도 반려견 분변에 관한 고민이라면 빠짐없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채팅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야, 이거 뭐야? 자, 갑자기 이제 생겨난 이것들 궁금하시죠? 정체가 무엇인지. 아, 네. 야, 이거 안 돼. 네 똥이야. 진짜 정신 차려. 맛있겠다. 은가. 바닐라 맛 나는데? 야, 뭘 먹어도 손에 묻었잖아. 내가 못 살아. 그만 좀 만지라고. 이게 내 똥이야? 그게 네 똥이야. 왜? 이상하네. 내 똥은 나 닮아갖고 되게 깨끗한데? 똥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애는 너밖에 이렇게 없을 빨갛고 거야. 붉지도 않고? 아,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만족 채널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식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계시고 또 들어다고 해도 참고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따른 7가지 무지개 아니라 7가지 종류의 분변을 생김새 및 경도별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작가님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빚어내셨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러면 이게 계속 먹지 마. 그거 짜장 아니야. 그거 먹지 말라고. 정신 차리면 안 되겠니? 저건 뭐죠? 분변에 대한 이제 차트예요. 그래서 어허. 변이 이럴 때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번 변을 보면 지금 준비해 주신 변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토끼똥이라고 해요. 매우 건조하고 딱딱하고요. 또 이런 똥들은 건조하고 이제 딱딱한데 이렇게 요게 분절 운동을 하면서 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똥. 그래서 요건 좀 변비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 변의 크기도 좀 작아요. 그리고 엄청 딱딱하죠. 얼마나 작죠? 네 눈만 하다. 그렇게 작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걸 1번 똥. 그리고 2, 3번 똥은 이제 정상 변에 이제 가까운 똥들이에요. 이게 정상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변을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줄기로 이렇게 줄줄 길쭉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래 직장이 이렇게 분변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항문이 조이면서 2번씩 떨어져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없는데 가장 완벽한 똥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위에 한 덩어리가 살짝 올라와 있는 똥. 똥이 이렇게 2덩어리.
그게 가장 아주 아름다운 완벽한 똥이고, 요 똥 같은 경우에 이제 경도로도 느낄 수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집어내셨을 때 패드에 묻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바닥이나 뭐 대리석 바닥에 그런 데서 만약 응가 싸서 치울 때 있잖아요. 딱 들었을 때 밑에 살짝 김이 서려져 있고 응가는 전혀 안 묻어나는, 변을 싹 집어지는, 약간 이게 코팅돼 있는 똥인가? 맞아. 그런 똥이 살짝 갓 지어낸 똥 같은 그런 똥이 아주 좋은 상태의 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 상태의 똥이고요. 이제 시기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하나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모양이 있는 이제 직장이 조이면서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경우 이제 좀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이렇게 길쭉하게 뱀이 꽈리를 튼 것 같이 예쁜 똥이 나오지요. 근데 사람 똥이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만족이는 뭐 엄마 똥을 또 많이 봐서 알겠지만 사람 똥보다 애들 똥이 조금 더 물기가 없다, 조금 더 단단하다. 왜냐면 자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이걸 처리하려면 조금 사람보다는 좀 단단해야 돼가지고 수분 흡수가 좀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울프동 박예원께서 김치찌개 먹고 계셨다고. 네. 그리고 김치찌개요? 네네. 그리고 어머나, 만족이가 그런 취향일지도 몰랐을 때 박예원님께서, 그리고 진킴님께서 진정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울프동님이 진짜 똥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작가님들이 한 손 한 손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만들어낸 그런 똥들입니다. 여러분. 어쩐지 1번 똥입니다. 변비에서 볼 수 있는 토끼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똥들이고요. 냄새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있는데 다 먹고 오시고 마마님 다 먹고 오신다고 했고요. 다 먹고 오세요. 예, 하울을 움직이는 성님이 너무, 그리고 저희도 퀄리티 보고 놀랐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희도. 진짜. 그리고 네가 내 과자 처먹었지. 님께서는 어차피 보호자들은 응가를 하도 봐서 댕댕이 응가하는 거 보면 밥 잘 먹는다. 저도 그래요. 밥 먹듯이 보는군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 애들 밥을 먼저 주고 이제 제가 밥을 먹거든요. 근데 아이들 밥 먹고 나오면 보통 이제 5분에서 10분 안에 응가를 싸기 때문에 저는 밥 먹는 중간에 응가 채우러 가요. 어이구 정말 저분이 만렙 반려동물 보호자님일세. 달리자님이 맞아요이라고 하셨고, COF는 심지어 자세히 보죠. 이제 왜냐면 분변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세히 봐요.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아침마다 제 변을 한동안 본답니다. 너 똥? 응, 내 똥. 강아지 똥이 아니고? 우리 애들 똥도 보고 내 똥도 보지. 너 똥 봐서 뭐해? 어제 먹었던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중요하죠. 네. 더원님께서 뭔가 가지처럼 생겼네요. 그러고 쇼쇼님이 예쁜 똥 보면 뭔가 붙어. 맞아요. 예쁜 똥이 뭐야? 반려동물 보자는 아까 2번, 3번 정상변. 이게 예뻐 보여? 예쁜 똥, 정상똥. 아니 이거 너무 예쁘지. 이렇게 두덩이 진짜? 예쁘게 싸면 그 색깔도 약간 짙은 갈색에서 이제 검은색하고 그 밖에 윤이 사르르 나면서 소화가 잘 된 똥은 냄새도 많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 이거 딱 치웠을 때 이제 밑에 살짝 김만 서려 있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죠. 이게 네. 예술 똥이군요. 네, 좋은 똥입니다. 체이필터님, 저희 애는 산책 나가서 하도 많이 이상한 거 먹어서 똥이 그때.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바뀌는 애들이 똥이 일정하기 좀 어려워요. 가정식 먹거나 간식 많이 먹는 애들. 더원님이 크크크 하셨고, 준 바보샤님께서 똥 보면서 저녁밥 먹고 있는데 참 거시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준 바보샤님 또 약간 미중년님으로서 또 그런 분한테, 그리고 박예원님이 개만족 제작진 정말 고생한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를 좀 해도 될까요? 우리 제작진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시청률 좀 많이 오르게 해주시고, 벌써 열흘째 구독자 수 늘리지 않은데 오늘 이후에 구독자 수 좀 팡팡 올라가게 좀 해주시고, 좀 신나게 좀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거대하고파님이 헉 하시고 이런 방송인지 또 모르셨겠죠. 그리고 체리필더님 솔직하시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번 똥, 2번, 3번 똥까지 봤고요. 네. 4번, 5번 똥은 저희가 연변이라고 부르는 약간 무른 똥이에요. 무른 많이 똥? 먹거나 아니면 특이한 것들을 먹었을 때 싸는 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4번 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정상으로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묽어지면서 끝에는 약간 점액 같은 것도 묻어나거나 점막 같은 것도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번 똥의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좀 만들어지다 만 느낌으로 이렇게 퍽 나오는 그런 똥이라고 이게 말씀드렸죠. 묽은 상태인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태라고 약간 이걸 연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사는 아니지만 좀 변이 무른 상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밥 양만 조금만 줄여주셔도 정상적인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사랑 맥주님께서 맞아요. 김이 올라가는 거 보면 행복하다. 예. 모든 보호자님이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설사예요. 우와. 설사예요. 초고추장 아닌가요?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예요. 이게 되게 드문 똥인 거지? 사실 이 정도는 병원을 가야 돼요. 아. 6번 똥의 경우에는 이분들께서 완벽하게 이제 좀 재현을 못 하셨는데 6번 똥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어머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좀 완벽하게 좀 재현하려면 더 묽은가? 이렇게 이게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에 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패드에 보면 패드 주변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쭉 흡수되어 있죠. 그 물을 저희가 똥물이라고 불러요. 리얼 똥물.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 주변에 물기가 상당히 많은 상태를 보실 거고 7번은 이제 초고추장처럼 보이시는데 이제 초고추장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수양성 설사라고 보통 해요. 물 같은 설사. 보통 보호자님들이 물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6번은 똥물이 보일 수 있다. 7번은 물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런 똥들이 있습니다. 설사고 사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병원 7번 정도면 아주 많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을 좀 가시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저게 뭘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뭘 먹어서 그렇다기보단 소화기에 장애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약간 장 건강 자체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장 건강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런 질병 때문에 변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감염성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이 부분도 있어요. 설사 나이는 이제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잖아. 뭔가 술 마신 다음날 술똥 싸는 것처럼. 정말 캠핑장 가서 그 초고추장 아니야. 내려놔. 내려놔. 술 먹고 다음날 이 정도 쌀 수 있는 거잖아. 한 번쯤은 괜찮잖아. 야, 저 정도 한 번쯤도 안 괜찮아. 그래? 그리고 술 먹고 저 정도 싸면 저거는 알코올성 장염이야. 너 진짜 저번에 캠핑장 가서 이제 깡소주 때린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왔다. 심각한 거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은 설사 한 번 했다고 건강 적신호라는 거는 조금 오버 아니냐는 거지. 맞아요. 그 설사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설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뭔가 빨리 배출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배출해내는데 위쪽에 있는 거를 입으로 제거하는 게 구토이고 그리고 소장이나 대장 쪽으로 있는 것들을 밑으로 빨리 내보내는 게 설사예요. 그래서 설사가 말한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몸을 정화하고 몸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건데 설사도 물론 말한 것처럼 24시간이나 36시간 정도의 뭐 스트레스나 약물, 뭐 음식, 뭐 음료,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지 그럼 일시적인 증상이 일 텐데 36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이게 설사뿐 아니라 구토도 하고 기운도 없고 기운도 없으면서 이제 탈수가 되겠지. 그 탈수 때문에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되거나 그리고 단순히 설사가 아니라 설사에 혈액이나 점막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밥을 잘 못 먹거나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이제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질병? 무슨 질병? 설사로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일단 1차적으로 장애에 관련된 문제 있을 때는 일단 소장성 설사랑 대장성 설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소장성 설사의 특징은 이렇게 양이 많아요. 한 번에 많은 묽은 변을 보는 경우가 소장성 설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성 설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직장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죄송해요. 똥이 뿜어져 나온다고? 소장성 설사는 한 번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대장성 설사는 응가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직장이 그거를 잘 잡아두질 못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집에서 여기저기 응가를 조금씩 찔끔찔끔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예, 이런 게 대장성 설사는 보통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위치, 소장에서 발생했냐 대장에서 발생했느냐의 차이로 또 소장성 설사, 대장성 설사 볼 수 있고, 근데 설사는 설사 자체가 질병이라는 게 아니라 증상이잖아요. 특히 많을 수 있는 거는 세균성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 곰팡이성 장염 같은 장염에서 소화가 안 될 때 발생하고 있고요. 개만족 손색 잘 듣고 있어요. 에? 왠지 개만족 손색 눈 뜨고 자는 것 같은 느낌 뭘까? 아니요. 여튼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소화기, 담관이나 췌장 같은 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설사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질병이 있을 때도 장에 장에 영향을 줘서 설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설사가 비단 우리가 말하는 소장 대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설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설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러브포유님이 머리 하셨냐고 하는데 머리를 감았습니다. 네. 오늘 잠깐 시간이 있어 머리 감고 왔고요. 네, 체리필터님 헉 하셨고, 물주아님이 물 안 먹는 애는 어떻게 먹여야 돼요?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습식 사료 같은 거 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캔 사료나 아니면은 건 사료를 물에 불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건 사료 물에 불려 주실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뭐죠? 사료를 불린 물도 같이 먹어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영양분이 다 물에 있나? 오, 개만족 선생 아주 놀라워요. 그렇게 VR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영양소에는 수용성 영양소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가 있죠. 사료를 물에 불린다면 수용성 영양소, 수용성 비타민들은 다 물로 빠져나가요. 근데 그 물을 안 먹인다면 수용성 영양소는 파괴된 채로 못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만약 불려 먹이셔야 되는 경우에는 불린 물도 같이 먹여주시는 게 좋고요. 물에 불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육수 같은 거 좀 만드셔가지고 닭가슴살 삶은 거, 명태, 북어 삶은 거, 그런 육수 만드신다면 그 육수를 사료에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걸로 칙칙 뿌리셔서 사료를 몽실몽실하게 불리시는 방법도 그것도 있어요. 괜찮겠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 물 같은 것도 먹이시는데 흡수율이 좋은 물 먹이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전화 주세요. 포카리 스웨트 같은 물 주시면 내 몸에 가까운 물이잖아요. 근데 당분은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1, 물 1 섞으시면 아이들한테 소화 흡수도 되게 잘 되고 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우리 아이들 더워하거나 막 산책 나갔는데 헥헥거리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포카리 스웨트 물 섞어주시면 좋고, 더 좋은 거는 코코넛 워터도 좀 좋은 걸로 알려져요. 네, 무기질이나 비타민 같은 게 풍부해가지고 코코넛 워터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체리필터님께서 병원, 설사 너무 심할 땐 바로 병원 가야 된다고 했고, 거대하고파님이 저분 왠지 루돌프님의 내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시네. 죄송합니다, 거대하고파님. 오늘 아침에 우리 애가 그러셔서 치우다가 죽을 뻔해. 사실 설사하면 아이들 좀 아픈 것도 걱정인데, 그치. 보호자님도 막 치우느라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막 아까 말씀 대장성 설사 여기저기 싸놓으면 사실 냄새 나고 그 애들이 이 변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화장실 패드에서 잘 싸던 친구들도 그러니까 화장실 패드에 걸쳐서 싸거나 다른 데다가 변을 본 게 있어가지고, 우리 줌바버샤님이 사료 바꾸는데 7대3에서 5대5로 주다가 서서히 바꿨는데 설사를 조금 한다고 하면 그 사료 아예 급여 안 하는 게 좋겠죠. 급여 안 하는 것도 방법이신데 다시 7대3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장이 좀 적응하기 전에 너무 빨리 5대5로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고양이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 섞으면 애들이 안 먹어요. 나란히 놓아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료랑 기존의 사료 나란히 놔주면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조절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은 새로운 사료에 대해서도 잘 먹어서 저렇게 섞어주시는 게 맞고, 사실 사료를 급여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사료를 바꾸지 않고 지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준 바버샤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실 때 바꿔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대3, 5대5로 주셨다 변이 물러졌다 그러면 다시 7대3으로 좀 돌아가셔서 조금 유지하시다가 6대4, 5대5로 좀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조아님이 5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가 내 과자 처먹었어.
님이 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예원님께 밥을 정량대로 안 먹으면 설사를 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양을 좀 늘렸다라고 해서 설사를 하거나 토를 하는 경우는 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위장관계의 기능이 좀 약하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 밥을 정량대로 안 먹었는데 보통 많이 먹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많이 먹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줄였는데도 이랬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보통 밥을 좀 양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설사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 강아지들이 위계 확장이 되는데 무리가 오니까 토해요. 약간 분사료를 토하는 거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예원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증상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님 안녕하시고요. 예, 포카리스웨트 먹이셔도 되는데 그냥 원에 그대로 먹이시면 그 당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이랑 1대1로 섞어서 먹이시는 거 도움을 주시고요. 이온 음료 주셔도 됩니다. 이온 음료가 물에 섞으셔서 적당한 양으로 주시면 수액이랑 똑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그래? 마시면 수액을 혈관으로 제공받는 게 아니라 구강으로 전달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채소 삶은 물 옥살산 때문에 어머! 어머나! 네가 내 과자 처먹었지. 님께서 너무 채소 중에서 특히나 시금치가 옥살산이 많아요. 예,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금치와 칼슘이 이제 많은 것들 같이 먹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시금치랑 두부를 같이 먹으면 그 저희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이 있는데 두부에는 칼슘이 많고요. 시금치에 옥살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랑 두부가 먹으면 칼슘이랑 옥살산이 둘 다 많으니까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이 많이 생기겠죠? 많이 생길까, 개만족 선생님?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칼슘과 옥살레이트가 장에서 결합되어서 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세상에. 하지만 옥살산만 많이 먹게 되면 이 옥살산이 몸에 축적되면서 그 방광에서 칼슘과 옥살산이 결합을 해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이 발생하고, 이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이 반려견에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네가 내가 과자 처먹었지 님께서 정확하게 너무 맞네 보호자님이 오셨네요. 역시. 예, 옥살 때문에 버리시고 쪄서 버리시는 거 이런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방법이고요. 다시 7대3으로 했는데도 설사를 하셨다고 하시면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끊어보시면 그 사료가 원인이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설사가 원인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사료 바뀐 것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료 바꾼 것 때문에 발생하셨을 수 있으나 의외로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또 요즘 시기가 아이들이 설사를 좀 자주 하긴 하는 시기라서 그래서 일단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양을 제공하시는 양 자체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7대3 했는데 설사하셨다고 하면 원래 사료로 돌아가시는데 원래 우리 깡준이한테 100g 정도 제공을 하셨다면 그 70에서 80% 정도, 70에서 80g만 좀 주시면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먹고 토하는 거나 다른 소화기 관련 증상이 없다라는 근거에서 허스키 오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라.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체리필터님 이상한 거 먹었는데 그게 똥으로 나오면 괜찮아. 그 이상한 게 뭔가 거기서 검출되는 것들이 있는 것가 아니라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옛날에 알던 분 중에 이제 주얼리,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액세서리 만드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같은 거 만들면 진주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는 변 중에서도 이제 변에 하얀색 콕콕 박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는데 걔는 똥에서 진주가 나왔었어요. 소화를 못 시키고. 그렇습니다. 소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박예원이 20g 먹였고요. 미니 비숑이고요. 소고기 알려서 채식 사료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20g을 먹었다고요? 하루에요? 예,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료의 칼로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0g이면 사료 양이 너무 적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칼로리 양으로 해서 20g을 먹고선 살기가 아무리 미니 비숑이 그 미니 비숑이 아니라
그 요정 비숑이면 그 정도 먹고 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오. 지금 제가 회로가 고장나서 음. 그 방예원님께서는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0g을 먹고서 아무리 미니 비숑에서 20g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원님 죄송하지만 요거는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러브포유님이 똥 모형이 제작진 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니 근데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랑 관련된 구독자 질문이 또 있는데 답변 드리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자고. 그때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야.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닭국물을 줄 때마다 변이 묽어진다고 하는데 특정 음식물에 반응하는 걸까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 일단 국물을 주셨잖아요. 응. 물을 좀 더 주셨잖아요. 응. 물을 더 주셨죠? 그럼 변이 묽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을 좀 더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도에 어느 정도 수분량을 주셨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걱정되신 건 혹시 닭고기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전에 알러지에 대해서 음식 알러지랑 아토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불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닭고기 같은 거 불내성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셨는데 닭국물을 주실 때 그 양을 얼마나 주셨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닭고기를 국물로 주지 않고 그냥 주실 때 문제가 없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닭국물을 우리실 때 간 같은 건 하지 않으셨겠지만 간 같은 게 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셨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라도 닭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불내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변이 좀 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음식에 대해서 반응해서 변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유당불내성처럼 이제 유당이 없는데 우유 먹으면 변이 묽어지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보호자분은 반려견을 좀 많이 아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캡처하면 대신 내가 요약을 해서 말을 해볼게. 우리 만족집 GPT인가? 족 GPT. 족족 줄여줘요. GPT? 어쨌든 자 6살 5kg 비숑인데 사료를 적당량 먹이면 묽은 변이 나오고 적게 먹어야만 건강한 똥이 나온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게 먹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산책하면 5분 10분 만에 지칠 만큼 기운이 없어서 몸보신차 또 백숙이라도 해주면 또 묽은 변이 다시 나오고. 이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뭘 먹어도 자꾸 묽은 변이 나온다는 거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서 그러니까 6살 5kg 비숑인데 사료를 이제 적당히 먹이면 묽은 변이 나오고 적게 먹어야지만 건강한 똥이 나온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게 먹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산책을 하면 5분 10분 만에 지칠 만큼 기운이 없어서 얼마 전에 또 몸보신차로 이제 백숙을 해줬었대. 근데 백숙을 해주니까 또 묽은 변이 나오더래.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장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변이 나오는 양이 원래 얘한테 적정한 양이거든. 장에서 잘 소화시켜서 변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장이 그 변이라는 걸 모양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리는데 적절했을 때 적절한 양이 되고 적절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주니까 적절한 양인데 아마 지금 5kg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5kg도 좀 저기 한 게 요만한 5kg랑 이만한 5kg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체형 같은 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좀 체형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말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만 이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밥을 이건 나랑도 비슷하겠는데 내가 오늘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다 먹고 싶어. 근데 그걸 다 먹었다면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배탈이 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할까? 반반? 똑똑한데
짜장면 조금 먹고 쉬었다가 짬뽕 좀 먹고 요즘 다 탕수육 반반으로 팔잖아. 하루 종일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가 만약에 소화시키는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 조금씩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이렇게 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 하루에 4끼를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사료 일단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지금 제공하시는 양이 정말 적당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변이 물르게 나오는 정도가 정말 적당한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당한 것보다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밥을 좀 여러 번 나눠서 먹이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닭가슴 삶아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흡수를 시키려면 시간을 조금 더 아주 작게 닭가슴살을 작게 만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가열해 주시면 훨씬 더 흡수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집에서 가정식 하시거나 이제 닭가슴살 같은 거 사실 요즘 많이 닭가슴살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더워지거나 환절기 때 사실 닭가슴살 가끔 먹으면 원기가 생기니까 그럴 때 모양을 작게 만들어 주시고 오래 가열해 주시면 흡수하기가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닭가슴살뿐 아니라 쌀 같은 걸 먹이실 때도 거의 미음에 가까운 정도로 오래 끓여서 주시면 아이들이 좀 흡수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친구는 장이 약하잖아. 장이 약하면 뭘 먹여야 될까? 개만족 선생. 장이 약하면 또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지. 장이 약하면 날 실망시키지 않게 말해. 장이 귀 앞에 약하면 밥풀 묻힌 개만족 선생. 장이 약하면 말해봐. 아주 맛있는 맛있는 식이섬유랑 유산균을 주시면 간식을 되지. 먹어야지. 그 장이 기분도 풀리게. 그 오히려 장이 약한 친구들은 간식보다는 주식을 좀 더 먹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간식은 맛과 그런 특별한 질감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소화가 더 잘 된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이 약한 친구들의 경우에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를 좀 챙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변비도 오히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걔도 뭐 변비 걸리는 걔들 많더만. 그러면 유산균을 안 먹는 애들은 변비를 자주 걸릴 거 아니야 또. 변비가 걸리죠. 근데 변비를 왜 생기는 걸까? 변비의 원인인 우리의 이렇게 똥까지 준비하는 완벽한 제작진이 변비 원인 준비해 주셨습니다. 띄워주세요. 음식물을 너무 적게 먹었을 때도 변이 땅땅해져. 이런 경우 언제 많이 하냐면 강아지 처음 입양했을 때 이거 뭐 사료를 20알 정도 주세요. 30 정도 알 정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시잖아. 근데 강아지들이 되게 빠르게 성장해. 그러다 보니까 처음 주라고 했던 양이 나중에 되면 되게 모자라거든. 그치.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애들이 정말 변을 아주 가늘고 땅땅하고 이런 일본 똥 같은 토끼똥처럼 쌀 때가 있어. 그래서 음식량이 부족할 때도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일 때고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 우리들은 대부분 좀 과민한 성격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변비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치. 설사를 생각을 많이 하죠. 그치. 과민성 대장증후를 하면 근데 변비 우세형 과민성 대장증후는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는 이제 장이 너무 과민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잘 움직이는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지는 건데 그래서 변비 우세형 과민성 대장증후 그리고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런 경향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장 운동이 저하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그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산책 못하고 뭐 다리 같은 데나 그런 데 골절됐으면 뭐 움직이지 못하고 쉬고 있어야 되는 집 안에서나 병원에서나 쉬고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장 운동이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변비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 폐쇄같이 직장이나 소장, 대장에 암 같은 게 있으면 그 암 같은 그 상황을 누르면서 그 변이 밖으로 못 나오니까 장에 있으면서 계속 수분이 흡수되면서 땅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양 그래서 소화기 쪽에 있는 종양이 있기도 한데 중성화 안 한 나이 든 강아지들의 경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전립선이 부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거든요. 중성화 안 한 늙은 개들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전립선 비대된 친구들은 소변도 못 보지만 대변도 못 보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겠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디오패틱 보웰 디지라고 해서 IBD라고 하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의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설사로 많이 확인이 되긴 하지만 요런 특발적인 장의 문제 중에서 변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아이고야. 장이 잘 안 움직이고 그런 경우에도 변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질병에 의한 2차적 변비들. 그러니까 아까 설사도 장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변비의 경우에도 다른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엄마는 변비가 심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뭐 변비에 좋다는 거를 막 챙겨 먹는데 강아지도 그럼 그럴 게 있나?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변비에 좋은 거 하면 떠오르는 거 몇 가지 있으실 텐데 강아지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을 충분하게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변의 모양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식이섬유 참 재밌는 역할을 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렇게 장에 있는 장의 내피세포들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유산균의 먹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도와주는데 불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 얘네는 설사변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수용성 식이섬유들이 변에 있는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설사를 정상변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변비일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는 변비에도 좋고 설사에도 좋아요. 식이섬유가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의 친구 유산균이 있죠. 이 유산균은 장 자체의 건강을 도와줄 뿐 아니라 보통 세균성 장염도 있는데 이런 유효한 유익 세균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나쁜 그런 병원 세균들을 저지시킬 수가 있어요. 유산균이 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뭔가 소독할 때 식초 같은 걸로 소독하잖아요. 그치. 산이 세균을 물리쳐요. 병원 세균들을. 그래서 유산균은 그렇게 병원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한테 좋은 게 걔한테도 좋다는 거네. 근데 사람이 먹는 유산균 제품을 그대로 걔가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관련해서 구독자 질문이 계속 또 있어. 네. 아까 그 6살 비숑 키운다는 보호자분이 주신 질문인데 유산균 좋단 말에 먹이고는 있는데 딱히 효과를 보지는 못했대. 그래서 수의사님께서 직접 추천해 줄 만한 제품이 있을지. 어머, 그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네가 내 과자 처먹었지잖아.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유산균을 엄마가 몸에 좋은 유산균 주는데도 엄마 과자 훔쳐 먹으니까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네. 난 아이디로 딱 알 수 있는데. 네가 내 과자 처먹었지. 효과는 그러니까 좋은데. 아기가 유산균 효과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아기가 엄마 과자를 계속 훔쳐 먹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 진짜. 아니 근데 일단 사람 유산균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강아지가 사람 유산균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좀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장 트러블이 위12장 쪽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산균이 위12장에 좀 좋은 락토바실러스계의 유산균이 조금 더 강화돼 있고 좀 더 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락토바실러스균만 있진 않거든요. 비피도균도 있어요. 근데 이 비피도균은 보통 대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산균 이렇게 딱 보면 락토바실러스 SPP라고 해서 락토바실러스계의 어떤 유산균이 얼만큼 있어요 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비피도 무슨 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도균 다 있어요. 근데 락토바실러스균은 어디에 산다고? 어디에 산다고 개만족 선생? 여기. 위 12장 쪽에 산다고 했지. 귀염 떨지 마. 얼굴 저리 치워, 냄새 나니까. 여기. 똥이나 먹어야지. 아니야, 똥 먹지 마. 괜찮아. 그 비피도균은 대장에 살아요. 근데 개의 경우에는 대장 내 미생물 활동이 더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달리 비피도균 쪽이 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사람은 락토바실러스균이 좀 더 많고 그 반려견 전용 제품 비피도균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래의 유산균인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초유 유래의 유산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식물 유래도 있고요. 김치 유래 유산균도 있고요. 뭐 많아. 그렇죠. 그리고 그 유제품 유래 유산균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각각 맞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식생활이라. 그래서 유산균 제품은 좀 계속해서 맞는 제품을 조금 해서 찾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추천드리냐를 결정하는 건 전화 주세요. 제가 낱낱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 유산균 먹을 수 있는데요. 사람 유산균이랑 반려견 유산균이 좀 포인트가 달라서 반려견 유산균 먹여주시는 게 좀 좋은데 우리 애는 내 거 먹어도 너무 좋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 제가 요구르트 만들어서 먹였거든요. 진짜? 네, 그 만들어서 먹이면 효과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직접 그렇게 만들어서 먹일 수도 있고요. 사람 유산균 먹일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저희 지금까지 남겨주신 얘기가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면 우리 쇼쇼님이 만족이 수의대 가야 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의대도 들어갈 때 시험을 본답니다. 네. 그리고 성교는 하루에 몇 번 급여하는 게 좋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형견은 하루에 한 번 급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견은 하루에 2번인데 이게 아이들마다 좀 다르고 아이들 생활 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소, 효소 보통 이제 효소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화 효소 요즘 제품들 또 나와 있어요. 참 좋은 시절인데 그러니까. 소화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주세요. 제가 어디 회사 제품인지 말씀 너무 드리고 싶은데 담당자님 전화 주세요. 네, 소화 효소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뮤타제, 리파제, 락타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체리필터님의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데 중성화했을 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 마마무 마마님께서 아까 설사 얘기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 오셨는데 지금 변비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훈투네님께서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 효과가 있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고요. 유산균은 사실 효과 부분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이 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균이 사실 장 건강뿐 아니라 몸에 있는 질소도 제거해주기 때문에 비뇨기나 신장 질환, 전신적인 면역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균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마마무 마마님 리리님도 크크 가셨고 이제 마마무 마마님 계획이 있었네. 네,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원님이 만족이 귀엽다고. 기가 없죠. 기가 차기도 하고요. 사람 유산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만들어 먹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의외로 그 반려견의 경우에는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잘 해서 줘야겠네 또. 네. 우리 만족이가 이렇게 오늘 똥을 쌌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만족이가 이제 이렇게 똥을 쌌는데 이제 작가 언니들이랑 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쌌지만 이렇게 많이 싸는 게 좋지 않다. 여러 번 싸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한 번에서 4번 정도가 정상적인 배변 횟수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먹은 횟수랑 응가 싼 횟수랑 똑같아야 된다. 밥을 한 번 먹었으면 응가를 한 번 싸야 되고 응가를 밥을 2번 먹었으면 응가를 2번 먹어야 되고 근데 중간에 간식 그거 초고추장 아니라고. 네 장난감 아니야. 끼가 막아. 여러분 식분증이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똥을 먹는다고 해도 얘네는 자연 상태에서 똥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을 없애거나 또는 소화가 덜 된 걸 한 번 더 소화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 개들은 똥을 먹었죠. 그래서 우리 만족이가 이렇게 똥을 먹는 행동은 비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네 엄마가 무척 힘들어하고 제가 힘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개가 똥을 먹는 거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만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소화 흡수율이 낮은 아이들이 똥을 먹는 경우 좀 있어가지고 아이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너무 집착해서 똥을 먹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어요. 참 갑자기 생각나버리는데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아이가 똥을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 똥을 먹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똥도 먹고 같이 사는 고양이 똥도 먹고 그런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 그래서 또. 제가 그분께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말릴 수 있나?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여기저기 똥을 먹는 걸까요? 만족 선생. 새로운 맛인 거죠. 새로운 맛이 아니니까. 새로운 맛이 아니니까 이 맛도 새롭고 저 맛도 새롭고. 네, 맞아요. 정말 똥을 좋아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똥에 접촉하지 않게 그냥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똥보다는 더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좀 주면서 천천히 고쳐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똥 얘기하고 똥 먹는 얘기까지 하고 아주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아우 냄새. 네, 만족이. 어쨌든 이렇게 설사부터 변비까지 이제 똥의 경도를 알 수 있는 건강 신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경도 말고도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더 있지. 네. 시청자 여러분,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만족이 똥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똥의 어떤 부분을 보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만 좀 만지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더러워서 아무도 대답 안 하시잖아. 지금 200분이 넘는 분들이 지금. 바닐라 똥, 초코 똥. 달리자님께 제가 선물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달리자님께서는 저희 댓글이나 저희 메일 통해 가지고 받으시는 주소, 연락처 주시면 요 밑에 나가고 있거든요. 더 스튜디오 다르다. 여기 메일로 예, 메일 주소, 연락처 주소로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제가 달리자님 선물 드리고요. 내사랑 맥주님도 맞추셔서 내사랑 맥주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오늘의 주제에 맞게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소치제를 준비했어요. 오, 너한테 뿌려주시구나.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얘 얼굴에 뿌렸어야 되는데. 이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게. 네, 정답은 색깔이었습니다. 경도뿐 아니라 색깔도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색깔이구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근데 냄새도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냄새 냄새도 중요하지. 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사실 잘 소화된 분변은 냄새가 좀 적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처생각해봐 몸에서 흡수를 많이 했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크기도 적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균 먹이셔서 효과 보는 거지.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변이 단단해지는 것도 있는데 변 냄새가 줄어들어요. 효과 있는 유산균의 경우에. 근데 내가 볼 때는 똥 색깔이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 어떻게 상태를 구분할 수 있지?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눈으로 보기에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을 만큼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어. 자, 띄워주세요. 근데 갈색이 정상 변이에요. 어떻게 변이 갈색이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갈색이네? 우리 그 담즙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있는데 이 담즙산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 변이 갈색으로 보이는 건 이 담즙산 때문에 보여요. 그래서 갈색이 원래 정상 색깔이고요. 그리고 기름진 대변. 근데 그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지방은 췌장에서 소화를 시키거든요. 췌장액이. 근데 이 췌장액이 적으면 기름진 대변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변이 이렇게 기름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기름 방울이 둥둥둥둥 떠 있어요. 진짜? 동글동글한 우리 만족이 눈 같은 동글동글한 기름 방울들이 똥에 동동 떠다녀요. 어머나.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님 기름진 똥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췌장에 아주 그냥 문제가 있거나 반딱반딱거리지 않나요? 배탈이 날 수 있어서 도너츠 같기도 근데 하고. 그림이 좀 예쁘긴 하다. 어때 저렇게 귀여운 똥이 어딨어?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대 똥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진한색, 검은색 찐득한 똥이 있는데요. 위궤양이나 뭐 췌장염 생기는 여기서 왜 위궤양이냐면 우리 피가 굳는 거 봤어요? 피가 난 다음에 굳으면 좀 까매지지. 그치. 왜냐하면 우리 혈액에 있는 철분이 그 철분이 산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까매지다 보니까 상부 소화기 쪽에 출혈이 있으면 검은색 똥을 싸요. 그리고 이때 출혈도 있으니까 점막 같은 게 같이 밀려오면서 찐득찐득. 변이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점막도 같이 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검은색 똥은 장내에 출혈이 있는 거 또는 염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이 출혈이나 염증이 소화기의 상부 쪽에 있다는 거예요. 소장이나 그런 쪽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초록색은 이제 간 손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록색이 이제 왜 간 손상이랑 연관이 있냐면 술을 많이 먹어갖고 간 손상이네. 근데 녹색이랑 그게 뭔 상관이야? 초록색이잖아. 간 손상이다. 간 손상이다.
네, 초록색 똥은 예,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담낭에 문제가 있을 때 있고요. 또 초록색 똥 같은 경우에는 변이 너무 빠르게 배출돼서 초록색 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 진짜? 사실 담즙상은 갈색에서 약간 녹갈색, 녹색을 약간 띠는 갈색이에요. 근데 이 담즙상이 장에서 갈색으로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데 색깔이 변하기 전에 배출이 되면 초록색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이 좀 덜 소화됐거나 찐득찐득한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초록색은 이제 시기적인 거, 녹색인데 색깔 바뀌지 않는 야채를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요랬을 때 좀 많이 확인이 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담낭 쪽에 문제가 있거나 담낭액이 너무 많이 배출됐거나 아니면 변이 장에 오래 못 있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붉거나 피줄무늬는 알 수 있겠죠. 붉은 거는 아직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대장 쪽, 직장에 가까운 쪽에 출혈이 있다는 거고, 피줄무늬는 정확하게 그 어느 한 부분에서 피가 나오니까 거기에 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피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적인 출혈이 있을 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이면 좀 위쪽에서 출혈이 있으면서 변과 혈액이 섞여서 빨갛게 보이는 건데, 만약에 한 줄무늬가 있으면 변이 다 만들어져서, 그래서 보통 이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이면 대장 쪽이 문제고, 변이 한 군데 이렇게 빨갛게 보이면 직장 쪽에 출혈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황색도 이제 간쓸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주황색 변은 보통 색소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당근을 많이 먹거나, 그 당근은 의외로 강아지들 그 소화를 못 시키거든. 베타카로틴을 의외로 몸에서 레티놀을 전달 못 해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고, 담즙삼이 아까 약간 녹갈색 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배출이 좀 많이 되거나, 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스테로빈이라고 하는 그 변에 있는 빌리루빈이 전환이 잘 못 되거나 그랬을 때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췌장과 담낭과 좀 연관이 있다. 소화액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6가지 컬러 중에도 없는 똥색이 있어. 어떤 여기 구독자분이 네. 질문을 주셨거든? 봐봐. 보면은 강아지 똥이 흰색이래. 개가 아니라 새 아니야? 개새? 근데 새는 똥을 안 싸. 걔네는 오줌이랑 똥이 섞여 있는 요 산을 배출하지 똥을 싸진 않나. 우리가 새똥이라고 하는데 새똥은 사실 똥과 오줌이 같이 있는 거란다. 그래? 그래. 어쨌든 똥색이 흰색이래. 흰색이 나올 수가 있나? 하루 종일 똥 얘기. 어? 일단 그 강아지들 아지 중에서 이제 이 아이는 아마 그거는 아니신데 질문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뼈다귀 간식 먹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다귀에 있는 미네랄들이 소화가 안 되면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뼈 간식을 먹는 친구면 그것 때문인 건데, 그거를 아마 느끼실 거거든. 뼈 간식 먹으니까 하얗게 됐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일단 우리 애기가 다이어트 사료 먹는지도 조금 궁금한 게, 다이어트 사료 먹는 경우에도 다이어트 사료에도 이제 식이섬유가 좀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사료 먹고 나면 똥이 이런 변비가 아니라 바스라지는 똥이 나와요. 바스라지는 똥? 요런 토끼똥이 아니라 똥이 이게 나오면서 뿌개져요. 모래처럼. 진짜? 네, 약간 그렇게 되면서 색깔도 하얗게 보여서 혹시 다이어트 사료 먹는 거 아닌지 궁금한데, 만약에 또 요 분께서는 나중에 저희한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게, 눈 같은 점막 보시거나 잇몸을 보시거나 아니면 털이 없는 쪽을 보셨을 때 약간 노래 보이지 않는지, 간에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노랗게 보이는 게 황달인데요. 이제 황달을 앓고 있는 친구 중에서 그 담관이 폐쇄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담관이 간에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담낭을 통해서 소정으로 배출해야 되거든. 이게 배출된 게 뭐 스테로빈, 유로빌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테로빈은 저기 변 색깔을 갈색으로 만들고, 유로빌린은 오줌 색깔 노란색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줌이 노란 것도 그 다 간과 담낭에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담낭에서 아예 그 소화액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변이 하얘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미네랄
그 조회분 같은 거는 소화가 안 됩니다. 일부만 흡수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변으로 배출되는 그러면 좀 하얀색으로 보여지실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담낭이 아예 폐쇄되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변이 하얀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전체적으로 하얀 게 아니라 쌀알처럼 콕콕콕콕 박혀 있는 경우도 있다. 쌀알처럼 박혀 있다고? 이건 뭐야? 뼈도 좀만 먹나? 기생충이 나왔을 때 있어요. 아, 기생충이 박혀서 같이 나와? 근데 기생충이 섞여서 나올 수 있어서 이제 병원 방문해서 검사해 보셔야 되는데 변에서 기생충이 나왔을 경우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게 기생충이 나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그치? 이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기생충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기생충 약을 먹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생충 약을 안 먹어도 기생충이 나왔던 건 아예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기생충 기생해야 되는데 기생하는 데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기선 살 수 없겠군 탈출하자 하고 나오는 거잖아. 일단 변에서 기생충이 보였으면 전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 기생충이 더 이상은 변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변에 이렇게 쌀알처럼 폭폭 박혀 있는 경우 이제 편충이나 조충 그렇게 생긴 애들은 그런데 보통 이제 회충은 라면이인가로 라면 면발이인가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기다랗게.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살고 있는 숙주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으니까 탈출하는 걸 수도 있고 안에 너무 많이 기생충이 있으니까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생충 엄마 아빠의 헌신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 그 뭔데? 자기들은 이제 밖에 나가잖아. 근데 자기 몸속에 있는 알들은 아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기생충이 변으로 나올 때 장 안에다가 알을 잔뜩 싸고 나와요. 그래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시고 또 기생충 약 먹으신다면 기생충 나오면 약 먹어서 기생충 나왔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기생충 약은 기생충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나 끝까지 얘기할 거야. 왜 이래? 다들 저기 하고 있는데 못 듣겠어. 똥꼬에서 회충이 나온다고 똥꼬에서 라면 같은 회충이 나온다고. 근데 기생충 약을 먹이시면 얘들 기생충이 이제 녹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서 나오거나 기절해서 나오면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고 안에 알을 낳고 나왔잖아요. 기생충 엄마 아빠의 사랑이 또 여기서 느껴져요. 왜? 알은 난각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쌓여져 있어서 기생충 약이 알을 죽이지 못해. 진짜?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살아있겠지. 2주 후에 기생충 알에서 우리 만족이처럼 귀여운 기생충 애기들이 깨어나겠죠. 그래서 기생충 약을 먹이실 때는 만약 기생충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2주의 간격을 한 번 더 처방받으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에서 기생충 확인하셨을 때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기생충 약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진짜 소름 끼친다. 기생충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나도 이제 앞으로 똥 쌀 때마다 확인해봐야겠다. 꼼들꼼들 기생충 확인한다는 얘기지? 좋은 습관이야. 시청자분도 이제 강아지 똥 그만 만져. 나도 이제 기생충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만 박혀있을지 어떻게 그만 만지라고 진짜. 왜 박혀있을지 어떻게 알아? 응? 내 이제 똥꼬에다 쌌는지 어떻게 하냐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고품격을 추구하는 방송이고 네가 이러는 바람 지금 시청자분들 나가셨잖아. 30분 남았었다. 30분 나가셨다. 여러분 강아지 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나 건강에 문제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요. 그래 이제 용이 덕분에 반려견 똥에 대해서도 알고 기생충에 대해서도 알았고 이렇게 고민을 또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제 놀러 가볼까? 대한민국 방방곡곡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반려견과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필요한 정보 A부터 G까지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직접 가보게! 용이야 요즘 이렇게 더운 날씨에 뭐 해야겠니?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겠지? 그럼 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시원한 집에서 맛있는 음료 먹으면서 우리 개만족 채널 보면서 해피투게더 보면서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야지. 그게 너무 좋지 않겠어?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 더 여름에는 중요한 게 있어? 역시 시원한 맥주 아니겠니? 따끈따끈한 치킨에 맥주 한 5잔 정도는 때려줘야지. 내가 진짜 상상만 해서
그래서 네가 설사하는 거야. 내일은 이거.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치맥이 있대. 그래서 내가 직접 성수를 갖다 봤지. 아, 성수 네가? 그래. 아, 네가 성수를? 강아지 치맥 먹으러 가봅시다. 제작진 큐. 대한민국의 첫 번째 양념치킨이 멕시칸과 협업한 협업스토어입니다. 일반 고객분들과 반려견 동반 고객분들 따로 예약받고 있는데요. 영업시간은 저희 3시부터 7시까지 타임별로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안내랑 강아지용 치킨은 이렇게 맥주랑 치킨 세트로 나가는데요. 이거는 강아지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사람용 무료? 치킨은 단돈 10,000원에 치킨 한 마리와 맥주 2캔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아지용 치킨이랑 맥주 드릴게요. 저희 그리고 강아지 앞치마랑 모자로 같이 드리고 있어서 착용 한번 하시고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어머나. 어머 세상에. 너도 저걸 의도했어야지. 너무 귀여운데. 제대로 즐길 줄 아네. 어머 저 너무 귀여워. 또 저렇게 인스타에 또 올려줘야지 또. 맥주도 좀 마셔가면서. 보호자들도 자리도 좀 뜯고. 서울이라 접근성이 너무 좋고 강아지도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저도 맛있는 치킨 먹고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봐. 초코존이랑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따로 구입하시면은 이것도 추가로 같이 상품 같이 드릴게요.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은 이 캡슐을 주는 거거든요. 캡슐 안에 냄새를 참으면 선물을 주는 거야. 치킨 깨끼는 우와. 부모님용 바닐라 우와, 아이스크림이고요. 아이스크림. 저희 카니 인형도 같이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마스코트 선인형까지. 와 뭉치 삑삑 인형 생겼다. 강아지 간식이랑 장난감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기 판매하는 것도 자주로 할인하고 있고. 저기 포토타임도 가지고. 나도 할인 메시카. 어허. 훌륭한데? 근데 우리 지금 만족이 잘 갔다 웃음이 왔네?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웃을 수 없는 거죠, 개만족선? 저 날이 진짜 겁나 더웠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 저 너 칸이 목소리 있지. 지금 되게 한이 서려 있어. 근데 저 칸이 저 어. 칸이 보여 지금? 어, 저 칸이 어, 저 칸이 지금 저 칸이 어. 한여름에 지금 저희 마스코트를 보는데 쟤는 저 안에 선풍기 있을걸? 너랑 달라. 그런가? 쟤는 대기업에서 만들어냈잖아. 아니 쟤는 근데 나 대기업 진짜 마스코트고 너는 저 친구들 보는데 동명상련에 아니야. 느껴지는 쟤는 거야. 그러지 않을 거. 저 안에 되게 안락할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저기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는 네가 느낌이 어떻게 딱 알아? 있는데? 아니야. 저기도 완전 편해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대기업에서 알아? 만들었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대기업이 다. 어쨌든 마음이 아프다. 그래. 전혀 다르지. 쟤는 새고 넌 개잖아. 난 개지. 쟤는 너는 개, 쟤는 새. 개, 새. 개새 개새. 그냥 그렇고 세상 너무 좋아졌다. 반려견과 함께 이제 치맥도 즐길 수 있고. 그니까 생긴 것도 사람용 치킨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더라고.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뛰놀고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죠. 지금 바로 큐! 큐! 경기 포천시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운동회에서 우리 아이 능력 자랑하실 분 모두 모이세요. 운동회면은 우리 만종이는 보나마나 맨 뒤에서 달려고 앉아 있겠지. 이게 또 나를 위한 운동회야. 너를 왜 저를 봐봐. 운동회에서는 참을성 테스트인 기다리게, 얘는 보호자를 정신없게. 향해 빠르게 달리는 정신없게. 빨리 오게, 느리게 오게. 그리고 패션쇼 아름답게 등등이 개최된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빠질 수가 있겠어? 완전 나를 위한 운동회지. 아니 너는 참을성도 없고 달리기도 느리고 그리고 너 지금 네 꼬라지 이게 뭐니 도대체? 이게 네가 준 옷인데. 운동회 이외에도 반려동물 행동 교정, 무료 기초 미용, 어질리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못 들은 척해? 네가 준 옷이라니까.
잘 어울린다며. 행사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내 반려견 놀이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6월 7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로 가능하십니다. 왜 못 듣는 척 하냐고. 진짜 만족아. 아직 우리 할 얘기가 많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돼. 너 아까 뭐 먹은 게 술은 아니지? 너 물 마신 척하면서 소주 마신 거 아니지? 너 지금 상당히 되게 힘들어 보여. 똥 먹어서 그런가 봐. 부작용. 진정아, 우리 진정이 맞아.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어. 아니 내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있어 또. 도대체 뭘 느끼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무엇이든 물어보게 코너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 네네. 근데 보호자분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참 많은 것 같아. 그만큼 다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거지. 그러니까 너도 엄마한테 좀 잘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걱정이 많더라고. 근데 특히 요즘은 또 혼자서 반려견을 케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또 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홀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모두 집중.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러 직접 가보게. 제주에서 만나는 1인 반려인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 교육부터 체험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에서 거기다 1인 반려인을 위한 교육을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더 특별한 거 아니겠어? 완전 이게 나는 솔로 가겠는데 나는 반려? 이렇게 1인 반려인을 위한 프로그램 장점이 뭐일 것 같니? 아무래도 이제 혼자 반려견을 좀 돌보기 좋은 꿀팁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 우리 개만족 선생 많이 똑똑해졌는데 그럼 거기서 끝은 아니야. 더 있나? 뭐가?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보호자끼리 소통하고 교류하고 썸 타고 너무 좋지 않겠어? 썸을 위해서 가야겠네. 이제 유식하게 사회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 결혼 못한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거지? 못한 거 아니고 안 한 거야. 반려견 그렇구나. 생애 주기별 관리법이나 행복한 강아지 등의 조건, 전문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반려견 함께 간식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유대감 쌓기에 너무 좋겠지? 근데 진짜 맛있고 재밌고 다 하겠다. 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래? 20대에서 40대까지 제주도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그래서 저는 포함되지 않아요. 제주도에 안 살아서가 아니라 40대가 넘었어요. 아쉽군요. 예, 그렇습니다. 1인 가구 혹은 예비 1인 가구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제주시 얼마 안 남았네요.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보아요. 제주에 사는 구독자분들, 내가 1인 반려인이라면 얼른 달려가세요. 아니, 우리 COF님이 발연기 심리틀 선생이라고 했는데 제 연기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건가요? COF님? 아까 뭐 달렸던 댓글들도 한번 읽어줄까? 아, 그럴까? 너 되게 근데 건방지다. 예전에 우리 댓글 안 달려서 그렇게 슬퍼했던 거에서 읽어줄까? 뭐 이러면 어떡하냐? 읽어줄까? 뭐 자, 오늘 네, 테니필터님이 운동회에서 만족이 꼴등하는 거 아니냐? 더원님이 정확하게 예의 없는 개만족씨라고 하셨고요. 준미님이 근데 만족이는 4다리로 달리나요? 2다리로 달리나요? 우리 만족이는 4다리로 달려야겠죠? 다음번에 만족이가 달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쇼츠로 4다리로. 더원이 커플룩인가? 아, 예, 저희 오늘 커플룩이에요. 예, 오늘 저희가 똥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다음 주는 토 연구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캐런님 오랜만입니다. 발연기라고 하셨고, 그리고 마마무마는 만족이가 너무 시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가 하자 처먹었지 님께서는 만족이 개충기라고 정확하게 보셨고요. 쇼쇼님이 혼자 아닌 듯 혼자인 보호자인 나라고 말씀하셨고, 슬퍼 보이네요. 마마무는 혼자 키우면 너무 힘들 듯. 힘들죠. 예. 하은의 죽이는 성님께서 요즘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가 인기가 많다더니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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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또 방문해야겠네요. 하울의 유희성님이 제가 40살을 넘었다는 걸 알고 오동안이라고 하셨는데 더 놀라운 말씀드리지만 얼마 안 있으면 쉰이에요. 어머나.
어머, 니네들이라고 얘기할 뻔해. 여기 있는 사람들 왜 놀라는 거야? 모르고서 저겠어? 나 주민등록번호도 넘겼잖아요. 왜 몰랐던 척, 왜 그래? 네, 동안이다. 그럼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스킨케어 어떻게 하냐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 진짜 피부도 좋고. 예, 울프동님이 생각보다 적은 나이라고 하셨고요. 예, 리리님이 크크크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나이요? 준 바보샤님이 심수희상 40대시나 30대 오모 바보샤님 전화 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내려가서 30대 초반으로 봤다고요? 오케이요. 피부 좋으시다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네. 네가 내가 처먹었지님이 피부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피부 진짜 좋아요. 네. 개 기름이 질질 흐르죠. 네. 혹시 저희 오늘 궁금하셨던 점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저희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요. 네가 내 과자 처먹었지님은 저 아이디 우수상으로 이제 밑에 또 저희 나갈 거거든요. 저희 연락 주시면 저희 여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치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너무 정성 있게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자님 네가 내 과자 처먹었죠님께서는 저희 이제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원님도 혹시 선물 받으셨나요? 제가 더원님께도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더원님도 밑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치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글 남겨주시면 저희 밑으로 제가 호명해드릴 테니까 밑으로 오시면 하울의 움직이선님도 이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똥 싸고 똥스키 타는 거는 보통 이제 그 항문낭액이 제대로 배출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항문낭액이 그 냄새를 남겨서 아이들이 서로를 알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 배변을 할 때 항문낭액이 좀 윤활 작용을 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하는데 그게 배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양쪽 항문에 4시 부분, 8시 부분에 개구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배출 안 됐을 때는 자기들 좀 간지러우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변 비었을 때는 변 나간 다음에 이제 항문이 좀 큰 게 나가니까 이게 크게 나가니까 이게 확 벌어졌다 하니까 좀 자극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항문이 좀 건조하지 않게 바셀린 같은 거 좀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바셀린 같은 거 발라주시면 나중에 분변할 때도 좋고, 이게 또 이렇게 스키 타고 다니거나 그랬을 때 긁히는 거 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준미님 똥스키라고 크크크 하셨고요. 더님께서 감사하다고 오늘 해주셨고, 저희 선물 감사하다고. 마마무마마님께서 최근에 지인이 실외에서 살던 강아지를 실내로 키우려고 하는데 꿀팁 같은 게 있네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실외 배변은 실내 배변으로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내 배변 바꾸는데 되게 좀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은 아이가 들어와서 응가라 시화를 참다 못 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실내에서 배변을 해야 그 이후에도 실내에서 좀 배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힘드신 게 실외 배변하던 친구를 실내에서 배변시키는 거, 그리고 배변 훈련시키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 하시고, 처음 꿀팁 같은 거라고 하면 맨 처음부터 바로 집에 들어온다기보단 약간 중간 단계 같은 걸 거치면 좀 좋아요. 집에 어떤 구조냐 좀 다른데 이제 실내에 있다가 약간 테라스나 실내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좀 적응을 시킨 다음에 완전 실내로 바꾸시는 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될 수 있고, 이렇게 또 실외에서 지내던 애들은 그 실내로 지내면서 화장실 훈련만큼 중요한 게 이제 산책 같은 거 많이 해주셔야,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현아님께서 똥꼬가 살짝 찢어졌을 때 마다카소 같은 거 발라줘도 되는, 좀 필요하실 수 있고요. 소독도 좀 필요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배변 쪽이 이제 소화액이라든지 그런 변 자체가 세균 같은 게 좀 많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도 필요하실 수 있고, 그때 보통 소독은 저희 빨간약이라는 포비돈 같은 거를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셔가지고 쓰셔야 될 수 있고요. 병원 가셔서 처방 받으시면 적절한 부분 해주실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건 입에 상처 나면 조금 빨리 아물잖아요. 마찬가지로 항문 쪽에 상처 난 것도 좀 빨리 아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부위에 계속해서 2차 감염 같은 거 일어나고, 그리고 배변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항문 쪽 수술하면 또 움직이고 배변하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부분, 또 이게 늘어나는 부분들 잘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처 안 나게 젤 해주시는 게 좋고, 처치해 주시는데 집에서 해주시다 안 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물병원 가셔서
주치 선생님, 담당 선생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리필터님, 강아지가 가끔씩 미쳐서 막 미친 듯이 뜰 때가 있는데 그냥 신나서 그런 거겠죠? 그렇게 뜨다가 쓸개골 타육을 말리셔야 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뜨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뛰지 말고 좀 빠르게 걷는 걸로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뛸 수 있는 상황을 아예 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피는 것, 두 다리를 쓰는 것은 정말 쓸개골 타육에 좋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 저희 체리필터님도 너무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저희 여기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현아님도 애기 이제 똥꼬 아프다고 하니까 저희 소치제 보내드릴 테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더원님이 수영 오늘도 저는 립밤을 늘 바르고 있어요. 전화 주세요, 니베아. 기다리고 있어요. 반짝반짝하죠. 빨간색. 색깔도 좋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니 난 너무 좋은데? 안 갈 거야. 지금 아니야 괜찮아.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딜 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잠깐만.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해야지. 정신. 잠깐만. 시청자들 소통을 내렸어.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됐어 이거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역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얘 보셨어요? 아까까지 이렇게 하다가 모르겠네. 응? 김한종 선생 이렇게 의무감이 없어서 어떻게 가겠어 지금? 무슨 소리야? 방송 지금까지 다 재밌게 즐겼는데. 이게 뭘 즐겨? 오늘 정보도 많이 얻고 재미도 달리자님 가지고. 지금 만족이 엄마가 와서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요. 만족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요. 원래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애가 아닌데. 네, 저희 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방송 마치기 전에 뭐 잊은 거 없죠? 잊은 거 없어? 그게지 그게. 그게 뭔데?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업로드될 개같이 산다 영상이 있잖아. 우리 오프닝 때 잠깐 이야기 나눴던 지태의 화신 가을이. 어머 예쁜 가을이를 왜? 이제 주말에 2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안 잊었지. 가을이 너무 귀여워요. 아직 1편 영상, 우리 가을이 1편 영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방송 끝나시고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1편 영상 맨 끝에 2편 예고편도 있답니다. 약간 보니까 1편보다 가을이가 더 심한 모습들이 나온대. 과연 가을이의 질투심은 어디까지 갈지, 가을이가 또 변화할 수 있을지 영상으로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 만족이가 퇴근해야 되는 관계로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도 재밌고 유용한 정보들 소개해드렸는데 야, 너는 지금이 제일 싱싱한 것 같아. 아까까지 애가 뭐 이러고 있다가 왜 이렇게 오늘 싱싱해졌어 지금? 발랄해지고? 자,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올 거죠? 자, 모두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게시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반려견과 가족들의 만족을 위한 방송 해피투게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제발. 내 이름은 심용희, 수의사죠. 이지적인 눈빛, 100만 조회수의 주인공. 의사 나와! 혀가 짧아 슬픈 만족이 애처로운 모습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이후 난 신비로운 능력을 얻었다. 만족이와 만난 이후 모든 강아지들과 소통이 가능해진 나. 이 모든 행운이 이 새끼, 아니 만족이 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둘은 여전하다. 얼굴은 험상궂어도 감성은 소녀. 내 이름은 심용희, 초능력을 가진 수의사죠. 머나먼 과거 그 역사의 혼인이 뜬 한 본의 비서. 이 조상들의 땀과 지혜가 담긴 2000년의 유산은 조선 땅 곳곳으로 흩어졌고 세월을 넘어 후대에 전해졌다. 비서에 따르면 예로부터 인간과 개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중 궁궐을 호위하며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개가 있었으니 다리가 짧다 하여 붙여진 이름, 혀가 짧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속다리. 속다리는 왕실견인 만큼 그 입이 무거운
정도가 여느 국민들을 능가했다 하니 소다리는 태어나 딱 3번 짓는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 한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인간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소다리 그들의 후손이 바로 지금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